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갈까요? 자, 여러분들 340페이지로 보세요. 332페이지 2절 부동산 거래 신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조문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되게 많죠? D페이지까지 되게 많습니다. 332쪽. 그래서 이제 332페이지 펴놓고 칠판을 봐주세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갈 거예요. 이제 이거 강의 들어간다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칠판을 보고 감상하고 있으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예, 좋아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들어갈 건데, 자, 가장 먼저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느냐, 이제 쫙 볼게요.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무슨 계약? 거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디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까? 신고관청에다 합니다. 신고관청. 그럼 개념 잡아드릴게요. 신고관청은 어디를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어떤 시장군수구청장이냐 이 말이죠.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할까?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을 말할까? 그러니까 소재지는 아는데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부동산 소재지. 뭔 깔려? 자, 우리가 우리 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고 했어 안 했어? 여기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요. 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됐어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은 사무소, 여기서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디다 해야 돼요? 신고관청이 하는 거예요. 부동산 소재지에다 한다고.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강남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어 없어? 그럼 강남구청장이 신고한다고. 남양주 시장에다 한 게 아니라. 개념 잡았어요? 이걸 신고관청이라래. 무슨 관청? 신고관청. 됐어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그죠? 금방 잊어먹잖아요. 기초할 때 다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이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하고 건축물을 거래했을 때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면적 제한 있을까요? 지역은 없습니다. 자, 토지 건물은 다 신고해야 돼요. 크든 적든 지역에 관계없이. 그러면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중에서 임목이 있어요? 광업재단 있어요? 공장재단 있죠?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토지 건축물만. 됐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방금 전에 부동산만 신고하라 그랬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하라 그랬어요? 권리도 하라 그랬잖아요. 권리가 뭐가 있어요? 입주권하고 분양권.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말합니다. 근데 모든 입주권이 다 신고가 들어간 게 아니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이요. 그리고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은 신고해야 되겠죠? 상가 분양권은 신고해야 돼요. 토지 분양권은 다 해야 돼, 다. 분양권은 다 신고해야 돼. 분양권 전매할 때. 그러면 부동산 공급계약은 신고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부동산 공급계약은 최초 분양계약을 말합니다. 처음 우리가 분양받을 때 있죠? 그때도 신고하라고. 그러면 부동산 공급계약, 분양권 관련 사항은 다 신고 들어가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거래는 매매만 신고할까? 매매 교환까지 할까? 매매 교환 임대차 다 할까? 매매 교환까지?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밖에 해가 이렇게 떠 있는데도? 좋았어요. 우리 여기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예, 매매만.
아까 우리가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하고 누구? 그래서 매매만 신고해요. 매매만. 가티에가 서 있어. 교환은 신고하지 않아. 됐어요? 증여도 신고하지 않고 임대차도 신고하지 않아요. 자, 오로지 뭐만? 그리고 계약만. 그럼 판결이나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신고해야 안 해? 안 해. 왜? 계약이? 아니니까. 그러면 결론은 딱 하나예요. 토지, 건물, 무슨 계약만? 근데 이제 수험생들은 경매 내놓으니까 고민하다 틀려버리고 교환 내놓으니까 고민하다 틀려버리고 막 그래요. 고민할 것도 없는데. 됐어요?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하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 관청이 한다는 거 부동산 소재지. 그러면 며칠 내에 신고할까요? 30일? 예, 여기는 30일. 30일이라고 법이 바뀌었다고 했죠? 30일. 언제부터 30일?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이에요? 계약일로부터 30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요. 계약 체결일이요. 잔금 지급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바로 해야 돼, 바로. 우리가 잔금 넘어갈 때까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죠. 바로 신고 들어가야 돼, 계약하면. 이합전까지, 작년까지 60일이니까 좀 여유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바로 해야 돼, 바로. 됐어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요. 잔금 넘어갈 때가 아니고. 며칠? 30일. 자. 그러면, 직거래하면 누가 신고해야 돼요?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공동신고가 돼야 되고, 근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근데 계약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신고해야 돼, 국가 등이. 됐어요? 그럼 개공 소개를 하면 누가 해야 돼? 개공이 해줘야 돼. 그럼 이분들이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럼 개공이 공동중개하면 공동신고, 개공 공동. 거기도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할 수가 있어요. 공동중개 많이 하잖아요. 그럼 개공 공동. 거래 당사자는 신고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차피 중개업 하려면 이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여러분들 해줘야 되니까. 그 또 개공 안 끼고 직거래 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렇죠. 중개업 안 하더라도 알아야 돼.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신고 관청에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신고인에게 뭘 줄까요? 신고 필증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교부해 주냐? 지체 없이. 그러면 이제 계약서에 검인 받을까요?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계약서에 검인 받을 필요가 없어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뭐가 돼? 간주, 의제 그래, 의제. 검인 안 받아도 돼요. 원래 검인계약서가 등기할 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고 필증을 받으면 신고 필증을 제출하면 돼요. 등기할 때. 그래서 검인 안 받아요.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기본 틀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다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다 이제 살 붙여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추가로. 살 붙여서 공부하는 건데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많이 한 거예요. 자, 봐보세요.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자. 이 부동산 거래할 때 신고사항도 되게 많거든요. 이거 다 나중에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오늘은 2가지만 해봐요. 아니, 3가지만 할까? 3가지만 할게요. 이 계약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신고사항에 들어가요.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신고사항에 들어가고, 또 실거래 가격 신고 들어가요. 무슨 가격? 실거래 가격.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 실거래 가격 무조건 알아야 돼. 지금이라도. 됐어요?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내 주택으로서 실거래가 3억 이상 주택 있죠? 토지는 아니고 주택입니다. 이런 것은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여부까지 신고 들어가야 돼. 이것은 투기 과열 지구 주택이고 실거래가 얼마?
3억 이상 주택인 경우에 됐어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언제 입주할 것인가 이런 까지 신고 들어가야 돼. 개념 잡았어요? 이제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신고사항도 나중에 다 알아야 될 거고. 그러면 잡으세요. 몇 가지만 더 하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며칠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30일. 근데 신고관청에서 보니까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어요. 아, 보완해 오세요. 그죠? 이제 이걸 신고 내용 조사를 해요. 신고 내용 조사. 그리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요. 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 시키는데, 직거래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에게, 개공 소개를 할 때는 누구에게? 개공에게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가 뭐가? 이게 거래 대금이 뭐예요? 매매 대금이잖아요. 매매 대금 주고받는 서면이 뭐냐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억에 집을 샀다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매도인에게. 그 돈을 뭘로 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주로 요즘은 통장 거래 많이 하죠. 아, 계좌이체 하잖아요. 몇 억씩 현금 갖다 주지 않고. 이게 통장 사본. 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사료. 또 무통장 입금할 수도 있어 없어? 입금표. 그게 왜 뭐 대출 증명 서류 많아요. 근데 통장 사본 하나 생각하면 돼요. 이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제출 요구할 수 있어요. 무슨 계약서? 거래계약서 이제 매매계약서겠죠? 다른 건 아니니까 이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했어. 3천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3천원 여기밖에 없어요. 아, 몇 가지 더 있구나. 자, 이거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 제재는 내가 안 하고 넘어왔는데 이거 두 가지는 할게요. 봐보세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조사를 해요? 제대로 신고했나 안 했나 조사하기 위해서.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자, 저 물건 거래가 지금 5억에 이루어졌거든요. 계약서에 이제 거래 대금 5억 적혀 있어요. 그죠? 부동산 거래도 아까 실거래가 신고하라 그랬죠? 여기도 5억 적혀 있어요. 그죠? 그럼 통장은 6억이 찍혀 있어요. 그럼 이게 맞냐고 안 맞냐고. 그죠? 그죠? 그럼 이건 다운 계약서 쓴 거고 거래 신고도 다운해서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돈 추궁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돈이냐고. 이해되세요? 그럼 일치가 안 되니까. 그러죠? 신고 제대로 했냐 안 했냐 확인 들어간다고. 누구를 시켜서? 그래서 이거 신고 내용 조사 이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럼 또 하나 보세요. 그럼 신고 내역 조사는 누가 했어요, 이거? 아니, 누가 이거 조사했냐고? 아, 공무원은 심부름권 시켜서 하는 거고, 누가 조사한 거예요? 신고관청이지. 신고관청이 조사한 거잖아요. 아, 공무원은 시켜서 하는 거고, 누가 조사했어요? 신고관청. 그러면 신고관청이 이 신고 내역을 조사했어 안 했어?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조사한 걸. 그럼 보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이걸 취합을 해요. 신고관청에서 올라온 걸 취합을 해서 국장에게 보고를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한다고. 됐어요? 자, 매월 1회 하게 됐어요. 매월 한 번씩.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고 단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신고관청에서 조사를 한 것을 누구에게 보고한다? 시도지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면 시도지사는 취합을 해요. 그래서 국장이 보고 매월 매대 1회. 그래 국장이 편하지. 도지사가 다 모아주니까. 그럼 여러분 남양주시장이 이렇게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면 경기도지사가 신고관청 올라온 걸 다 취합을 한다고. 의정부에서 올라온 거, 남양주시에서 올라온 거, 하남에서 올라온 거, 광명에서 올라온 거. 이해되세요? 취합을 해서 국장에게 매월 매대 1회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 그래야 국장이 편하지. 다 모아주니까. 이해되셨어요?
이 신고 내용 조사가 그런 내용이다. 여기까지 정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몇 개 더? 하나 더. 자, 보세요. 너무 여러분들이 긴장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보세요. 네, 자연스럽게. 너무 집중을 한 것 같아. 좋았어요. 다른 학원들은 집중 안 해서 난리인데 너무 집중을 한 것 같아. 자, 봐볼게요. 좀 잘 봐봐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 적어야 될까? 이쪽에다 적을게요. 이쪽으로 넘어와 보네. 이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졌다가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돼볼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계약이 해제돼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실거래가 다 신고 들어갔죠? 그러면 실거래 가격이 나중에 과세 자료로 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계약이 해제되다 가정을 해봐. 그럼 어떻게 해요?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해제 등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는데 이 등이 이제 무효 취소가 들어가서 해제 등이란 말을 써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직거래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가 해제 신고해야 되겠죠? 그러면 해제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 직거래했을 때 반드시 해야 돼요. 작년까지만 해도 할 수 있다거든요. 올해부터는 하여야 한다고 30일 이내 하게 돼 있어요. 해제가 확인된 날부터 며칠이네? 30일. 이제 이것이 이렇게 신설이 된 거고, 뭐 개공이 소개를 쓰면 개공이 해제 신고인데 여기는 할 수 있답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할 수 있고, 일방이 하는 거 다 할 수 있다요. 여기도 공동중개하면 다른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개공이 할 수 있다요. 됐어요? 개공할 수 있답니다. 이것이 이제 올해 좀 바뀐 건데,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확인서, 해제된 확인 들어가면 지체 없이 언제까지? 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해줘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뭘 발급해준다? 확인서. 뭘 발급해준다? 확인서. 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세부 절차가 또 있거든요. 세부 절차. 세부 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책 밑줄 좀 긋고 넘어가 볼게요. 자, 334페이지부터 들어갈게요. 334쪽 도표 밑에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등 나와 있어요. 양가로 1번 부동산 등은 아까 등 개념 공부했죠? 부동산하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신고 대상이 되는데 그 색깔 있는 박스 있어요? 네. 그 1번 밑쪽에서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만 신고 들어간다는 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오른쪽. 법률은 볼 필요 없고 오른쪽에 보면 부동산 공급 계약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그 밑쪽 보세요. 이거 최초 분양 계약이라고 적어요. 가로 열고 최초 분양 계약. 이거 신고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요. 부동산 공급 계약. 최초 분양 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공급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매매 계약이라는 단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지문 익혀야 되는데 그 지문이 뭐예요? 분양권이라고 적어 가로 열고. 자, 그걸 나왔는데 뭔지 모르고 이제 못 풀어. 분양권이요, 분양권. 가로 열고 분양권 적었어요? 근데 분양권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그 지문 그대로 숙지하세요. 그게 분양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대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동그라.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하고, 자,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사업시행 계획 인가 동그라. 인가로 취득한 매매계약. 이 두 가지가 뭐요? 입주권을 말합니다. 이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만 신고 대상이다고. 이해되셨어요? 자, 분양권은 이제 다 돼요. 토지, 주택. 아까 니은에다가 분양권 해갖고 토지, 주택, 상가라고 적어 넣으세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이든 토지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이든 다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 니은 공급받은 자로 선정지 그 분양권 거기다 적어 넣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도표 밑에 양가로 2번 신고 대상 계약은 무슨 계약으로 한정된다? 매매 계약 동그라미. 그죠? 뭐 대물 변제 교환 증여 다 신고 안 되고 임대차도 안 되고 경매도 안 되고. 왜? 경매나 판결은 왜 안 됐었어요? 계약이 아니니까. 근데 3번 별표 있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토지거래 허가제를 배울 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죠. 허가는 사전에 받잖아요. 신고는 30일에 내고. 그럼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한다는 거. 무조건 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양가로 3번. 신고 기한 나와 있죠? 계약일로부터 며칠? 바꾸세요. 60일을 뭘로 바꾼다? 30일로 바꿔야 되고. 근데 이제 시점이 또 중요하죠. 잔금이 아니고 계약 체결일. 그 다음에 2번 제목이 뭐요? 신고관청은 아까 어디서? 부동산 소재지. 그 부동산 소재지 밑줄 보세요. 시장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는 말을 써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등록관청하고 여기서 말하는 신고관청은 개념이 틀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거래 당사자 직거래했을 때 누가 신고하라 그랬어요? 거래 당사자 주었던 거. 원칙은 거래 당사 공동신고입니다. 두 번째 후단 공동신고 밑줄. 근데 60일이 아니라 며칠? 30일. 그것도 30일 바꾸세요. 바꾸세요? 근데 예외적으로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랬고. 자, 3번 거래 당사자 일방이 뭐일 때? 고가일 때는 누가 신고해야 돼? 국가가 해요. 국가 등. 등 속에는 자치단체,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들어있어요. 됐어요? 자,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갈게요. 개공이 중개하면 누가 신고를 해야 돼? 개공. 기업 첫째적으로 개공이 신고해야 된다. 근데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가 없어져 버려요. 개공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공 공동을 하면 누가 공동 신고해야 돼? 개공. 개공 공동 신고하고 개공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줄만 밑줄 그으세요. 니은 첫째 줄. 됐어요? 일단 거기까지 밑줄 그었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이 뒷페이지가 바로 뭐냐? 부동산 거래 세부 절차예요. 세부 절차. 그럼 세부 절차 한번 해볼게요. 세부 절차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칠판을 봐주세요. 칠판 보고 있습니까? 이건 지울게요. 일단 보고는 지우고. 이 신고 내용 조사도 지울게요. 이거 뒤에 밑줄 긋기는 그어야 되는데 일단 지우고. 복잡하니까. 자, 이것도 지워버리고 좀 깨끗하게 해갖고 좀 하자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세부 절차가 나와 있어요. 자, 직거래 했을 때부터 설명할게요. 무슨 거래 했을 때? 개공 함께 직거래 했으면 거래 당사자가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을 할 수 있죠? 그럼 거래 당사 공동으로 며칠 내? 30일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냐 이겁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는데 이걸 작성을 해서 누가 서명 날인하겠어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공동으로 서명 날인을 하는데 미실까요? 또는일까요? 및 또는 둘 중 하나. 자, 또는 여기는 및 여기는 또는 여기서 또는 그러면 및 또는 그러면 및 우리 최종 또는요. 또는 내가 이야기했잖아 옛날에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만 밋이라고 했어 안 했어?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만 밋이라 그랬죠? 나머지는 전부 또는이라 그랬어요. 뭐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해제 신고서 다 또는이라고. 됐어요? 그럼 공동신고란 말은 이걸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 서명 날인을. 그리고 제출은 누가요? 일방이 제출합니다. 제출은 누가 한다? 그러니까 공동신고란 말은 서명 날인을 같이 한다는 건데 또는입니다. 근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뭘 제출해야 되냐면 단독신고 사유서라고 있어요. 단독신고 사유서하고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하게 돼 있어. 원본은 아니고. 자, 거래계약서 뭘 제출한다? 사본 제출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그럼 신고하러 갈 때 방문 신고가 원칙이고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방문 신고할 때 신고인은 신분증 내보여야 돼? 안 내보여야 돼? 신분증명서. 그럼 신분증명서가 뭐예요? 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거. 이걸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돼요. 보여달라고 신고인이. 그럼 신고인이 뭐예요? 거래 당사자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래 당사자가 바쁘면 신고서 제출을 대행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대행시킬 수 있어요. 신고서 제출을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 그럼 대행은 누가 해요?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자가요. 거래 당사자 뭘 받은 자? 위임을 받는 자. 그럼 위임을 받는 자가 누구나 되는데 뭐 변호사랄지 법무사랄지 이분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 신분증명서 신고관청에 내보이고 지금 거래 당사자는 안 왔죠? 이분들 자필 서명 있는 뭘 제출해야 돼? 위임장하고 신분증 사본 제출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거래 당사자는 이거 신분증 사본 제출하는 거고. 됐어요? 이 대행한 사람은 보여주는 거고. 됐어요? 그죠? 이거 정리 여기까지 됐어요? 직거래했을 때. 그럼 개공소교를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냐? 봐보세요. 개공이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을 중개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개공이 며칠이네? 신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공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누가 서명 날이네?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이네요. 그럼 누가 제출해? 개공이 제출하겠잖아요. 그러면 일방이 거부한다는 개공 공동 중개하면 개공이 공동으로 해야 되고 개공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개공 신분증명서 내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보여야 돼요. 됐죠? 그럼 개공도 바쁘면 대행시킬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개공 대행권자는 오로지 누구? 소공만 돼. 오로지 소공만 됩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원 돼? 안 돼? 다른 사람 안 돼. 개공 대행권자는 오로지 소공이야. 대신 그러면 개공 이임장하고 이거 제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게 좀 특이해요. 개공 대행권자, 소공이 대행할 때는 개공 이임장하고 개공 신분증 사본 제출하지 않아요. 이해됐어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감 왔어요? 감 왔어? 안 왔어? 왔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줄추로 가야지. 좋았어. 뭐 이렇게 엄청 좋아하시네. 저 오랜만에 와서 엄청 좋아하셔. 그래서 자, 그러면 336쪽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양가로 1번에 보면 거래 당사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공동신고 나와 있어요?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공동 동그라미 일방 동그라미. 자, 공동 신고란 말은 서명 또는 날입니다. 또는이요. 또는 제출. 그리고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내보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죠.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가 등이 계약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면 누가 신고를 했어요? 국가 등. 이분들이 서명 또는 날인에서 제출. 자, 3번 신고 거부 단독 신고 나와 있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신고서에 두 번째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신고관청에 제출하라 그랬죠? 이때 뭘 제출해야 된다? 자, 오른쪽 페이지 기억 니은 거래계약서 뭐다? 사본하고 단독신고 사유서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이걸 제출해서 단독신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신고서 제출 대행 나와 있어요? 공동신고 및 고가 등의 단독신고에 대한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사람은 신고서 제출을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 제출 대행한 사람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라고 했죠? 그리고 제출한 것은 위임을 준 사람. 그게 그래서 기억 사람인 경우는 자필 서명이 있는 뭐다? 위임장하고 신분증 사병 나와 있어요? 이걸 제출하고 법인인 경우는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그 밑 위임장 그 밑 적고 법인 인감증명서라고 적으세요. 자, 니은에 위임인이 뭐일 때? 법인 인감을 나르는 위임장 그렇게 나와 있죠? 거기다 밑 적고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 이렇게 적으세요. 밑 그리고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 됐어요? 왜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돼요? 위임장 인감하고 일치하는 거 확인해야 되니까. 됐어요? 그렇게 빠져 있는데 그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사람은 위임장하고 신분증 사본 제출하는 거고 법인은 위임장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말이고. 자, 양가로 2번. 자, 개공 소개로 하면 누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중간에 개공만 동그라미 쓰세요. 내용은 똑같아요. 개공만.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2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 개공 위임받는 누구는? 소공만 아까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랬죠? 밑에 보세요. 여기는 중개 보조는 안 돼요. 자, 개공 대행권자는 오로지 누구만? 소공만. 그리고 그분들 신분증 보여주고 그 화살표 뒤쪽 있죠? 개공 이임장하고 개공 신분증 사본은 제출한다 안 한다? 이 지문 중요해요. 특이사항이잖아요. 직거래했을 때하고 특이사항. 개공 이임장하고 개공 신분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세부 절차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양가로 3번. 부동산 거래 정보 체계 구축 운영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국장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그 밑줄 보세요. 자, 그래서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자는 국장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누구다? 국장. 누구다? 국장. 그것만 체크하세요. 이거 3번, 2번, 3번 볼 필요 없고. 검정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국장입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3번에서 양가로 1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이 신고사항 나중에 다 외우라 그랬죠? 시험 나와요. 이 신고사항. 근데 오늘은 내가 세 가지만 하라 그랬잖아요. 2번 체크하세요. 2번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이거 다 하고. 그 다음 5번 무슨 거래 가격? 실거래 가격.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세요. 투기 과열지구의 소재는 뭘로써? 주택 동그라미. 실거래가 얼마? 3억 이상 경우에는 그 기억 니은 자금 조달 계약하고 입주할지 여부하고 입주 예정 시기까지 신고를 해야 돼. 이것은 모두 신고한 게 아니라 주택이고 투기 과열지구고 실거래가 얼마? 3억 이상일 경우만 그걸 신고하는 거예요. 됐어요? 예, 자, 이런 내용. 나머지 것은 나중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부터는 서식이에요, 서식. 그 뒷페이지 서식 있죠? 뒷페이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있어, 없어요? 이 서식은 지금 안 한다 그랬어요, 내가. 4월, 5월, 뭐 이럴 때 할 겁니다. 됐어요? 예, 내용을 알아야지 또 서식도 공부하거든요. 이 서식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할 단계가 아니고, 이해되셨어요? 예, 이건 서서히 할 겁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346페이지. 자, 3절 제목이 뭐요? 신고 가격의 검증. 그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3번 묶으세요.
이 세 가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 동그라미 1번은 방금 우리가 밑줄 그은 거죠. 자,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누구라 했어요? 주어 서술어만 밑줄 그으세요. 이거 국장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 2번. 자, 신고 관청 동그라미. 신고를 받은 경우 검증체계 그 적정성 검증 밑줄 그으세요. 이 뒤바뀌면 안 돼. 1번하고 2번.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누구다? 신고. 이거 뒤바뀌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그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신고관청, 구축 운영한 자는 국장. 이렇게 공부하시고.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장에 뭐하라 그랬어요? 통보 동그라미. 며칠 이내 통보하라 그랬어요? 아무나 갖다 붙이지 말고. 없어. 아예 없다고. 그 통보 밑에다가 기간 규정이 없다고 적으세요. 근데 이제 시험에 15일 이내 통보한다면 또 좋다고 하고, 지체 없이 통보한다면 좋다고 하고, 30일 이내 통보한다면 좋다. 이런 문제 내놓으면 사람 돌아. 며칠 이내 한다는 말은 없어. 그냥 통보하란 말만 있지. 이런 거 사람 시험 내놓으면 사람 죽인다고. 그죠? 그리고 통보를 받은 세무관서장 국세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질문 1번, 2번, 3번 알아야 되고 4번, 5번 묶으세요. 동그라미 4번, 5번이 여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거. 이 내용. 그죠? 한참 뒤가 적혀 있죠? 그러면 신고 들어가면 신고관청은 신고인에게 뭘 준다? 언제까지? 지체 없이 동그라미. 그리고 매수인은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여기가 나와 있네요. 아이, 좋아. 앞에다 써놓으면 좋은데, 한참 뒤에다 써놨어. 정의되고 있어요?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거. 자, 여기 정의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신고 내용 조사 있어요, 없어요? 아까 내가 지운 거, 이게. 기억나요? 누락돼 있을 때 이런 거, 공문으로 통해서 하는 거. 그건데,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주어 동그라미 쓰세요. 신고관청은 내용이 누락돼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는 신고인의 신고 내용 보완 동그라미.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신고 내용 조사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신고관청. 신고관청이 조사권자요. 근데 직접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시켜서? 공무원 시켜서 하는 것이지, 주체는 신고관청입니다. 그러면 2번 보세요.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조사를 해서 거래 당사 개공에게 다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통장사본 공부했죠? 그 자료 제출 요구사항이 되게 많아요. 자, 거래계약서 사본 기억하고 니은부터 니을까지 묶으세요. 니은, 디귿, 리을. 그러고 뭐라고 적어?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라고 적으세요.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아까 지웠는데, 아까 계약서 사본하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그거요. 그러니까 니은부터 니을까지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요. 그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니은만 밑줄보세요. 니은이 뭐요? 통장 사본하고 입금표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럼 뭐 디귿도 니을도 다 끼어요. 매매대금 주고받는 서면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말합니다.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고 기억이 거래계약서 사본. 아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겁니다. 자, 양가로 3번으로 내려갈까요? 자, 신고하경 검증 결과 보고. 자, 주어 동으로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뭐 한다? 보고 동그라미. 또 시도지사는 누구에게 보고? 보고 동그라미. 근데 시도지사가 보고할 때는 그냥 한다 그랬어요. 취합해서. 매월 매대 1회 적으세요. 그 국토교통부령 밑에다가 취합하여 매월 1회라고 적으세요. 취합하여서 매월 매대. 취합해서 매월 매대. 취합해서 매월 매대. 적었어요? 보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신고관청에서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국장. 됐어요? 자, 시도지사가 취합해서 매월 1회. 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묶으세요.
이거 지금 올해 신설된 거거든요. 신설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신설된 건데, 이번에 신설된 거거든요. 작년까지 없었어요. 그러면 방금 내가 뭐라 했어요? 신고 내용 조사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신고관청. 공무원 시켜서 하는 것이지 신고관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국장이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신고관청과 같이 조사할 수도 있다. 이게 신설이 됐어요. 자, 그 주어 동그라미 주세요. 국장은 자, 신고받은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때 신고 내용 조사를 어떻게 한다? 직접 동그라미 직접 할 수도 있고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누가 조사권자였어요? 신고관청. 올해는 국장도 직접 할 수도 있고 신고관청과 같이 할 수도 있다. 이게 신설이 된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신고 내용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신설이 된 거고,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국장 신고관청 가로를 묶으세요. 국장 신고관청 가로를 묶어가지고, 자, 1항 3항에 대한 신고 내용 조사를 위해서 국세, 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 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조사 필요하려고 자료 요청할 수 있으면 행정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얘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올해 이제 신설이 된 겁니다. 신설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절 제목이 뭐요? 해제 신고하고 정정 신고하고 변경 신고들이 있어, 없어? 아까 해제 내가 신고는 설명했어, 안 했어?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후 거래계 무효, 취소,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밑줄 보세요. 한다 동그라미. 그 밑에다 적어. 이 거래 당사자라고 넣으세요. 이건 거래 당사자가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 거래 당사자를 빼버렸네. 자, 거래 당사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여기 있네, 여기요. 여기 있네. 안 지워졌네, 여기요. 나와 있어요? 며칠이네? 30일 이네. 자, 그 다음에 2번 개공 동그라미. 개공은 신고서를, 해제 등 신고서를 뭐 할 수 있다? 제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있어요. 할 수 있다. 개공하고 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해제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언제까지? 지체 없이 확인서, 해제 등 뭐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언제까지 발급해준다? 지체 없이. 자, 4번이 뭐냐면,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가로를 묶었어요. 이게 뭐예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전자계약. 지금 우리 종이계약서 쓰잖아요. 전자계약을 맺으면, 컴퓨터로 계약서 쓰면, 이해됐어요? 해제 등을 한 경우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질 때, 밑줄 그으세요.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 지문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정하고 변경 신고가 나와 있는데, 뭐 요즘 들어서 정정하고 변경 신고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신고필증 재발급 사유거든요. 신고필증 무슨 발급? 재발급. 이거요. 신고필증을, 아까 신고 들어가면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준다 했잖아요. 근데 신고가 잘못되고 뭐 그러면 이제 재발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재발급은 누가 해요? 직거래하면 누가 해요? 거래 당사. 개공 소결하면 개공이 신청하거든. 신고관청에다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지체 없이 재발급 해주거든요. 재발급 해주는데 재교부로 할게요. 똑같은 말이에요. 됐어요?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재교부 사유는 정정 신청에 한 신고필증 재발급이 있고 변경 신고가 있어요. 무슨 신고?
변경 신고에 의한 신고 필증 재발급. 됐어요? 그러면 정정 신청은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신고할 때 내용을 잘못 기재해서 신고했을 때. 무슨 기재할 때? 잘못 기재해서 신고 들어갔을 때 정정. 변경은 말 그대로 중간에 내용이 바뀔 수가 있어 없어요? 이때 변경 신고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자체 내용은 어렵지 않죠? 신고 필증 재발급 사유인데.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이 사유들이 문제예요, 사유들. 사유들이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머릿속에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슷비슷해갖고, 아까 신고사항도 외우라 그랬죠? 신고사항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데, 그래서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오늘은 내가 하란 것만 해보세요. 이 세 가지 공통된 거 있어요, 세 가지가. 자, 보세요. 이 거래 지분하고 거래 지분 비율이 있거든요. 비율하고 면적, 부동산 면적, 여기도 마찬가지. 거래 지분하고 거래 지분 비율하고 면적은 공통이에요, 공통. 정정 신청 사유도 되고 무슨 사유도 돼? 변경 신고 사유. 양쪽 다 돼.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면적을 잘못 기재했다는 지문이 뜨면 정정이고, 면적이 뭐가 됐다? 변경됐다는 말이 뜨면 변경이야. 됐어요? 자, 보세요. 거래 지분하고 거래 지분 비율, 면적은 정정도 되고 변경도 다 사유가 되는데, 잘못 기재했다는 말이 뜨면 정정, 변경됐다는 말이 뜨면 변경. 됐어요? 예. 자, 이렇게 구분해서.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서히 하기를 하고, 일단 세 가지로 오늘 확실히 잡아주시면 좋아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두 가지는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오늘. 그럼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이, 이 거래 가격도 변경 쪽에 들어가거든요. 거래 가격이 바뀌는 거. 이해됐어요? 이건 변경 쪽인데, 여기 이거 다 변경 쪽인데, 여러분, 면적이 바뀌면 가격이 바뀔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면적이 안 바뀌었는데 가격이 바뀌었다고 변경신고 들어가. 그러면 관청에서 보면 저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안 들어? 들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명, 거래계약서 4번을 제출해야 돼. 거래계약서 4번. 이해되세요? 면적도 안 바뀌었는데 가격이 바뀌었다고 들어가면 거래계약서 4번. 이해되세요? 이걸 제출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자, 밑줄 그어 드릴게요. 자, 거기 347쪽에 보면 양가로 2번. 부동산 거래 정정 신청 나와 있어요? 자, 그 두 번째 줄. 해당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밑줄 보세요. 잘못 기재됐을 때 하는 것을 정정이라 그래, 정정. 정정. 이해되세요? 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정정 신청 사유 중에서 내가 저 세 가지 공통된 거 해놨죠? 그래서 이제 아까 니은 동그라미, 거래, 디귿이죠? 거래 지분 비율. 동그라미 쳤어요? 거래 지분 비율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미음에 중간에 거래 지분하고 면적 있어 없어? 이 세 가지만 일단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 세 가지 동그라미 칠한 이유는 정정도 되고 뭐가 되니까? 같이 되니까. 한 번에 다 하려면 힘드니까 그 세 가지만 일단 오늘 공부해 보세요. 이 정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 정정 신청하라는 거래단사 개공은 발급받은 신고 필증의 정정사항 표시 밑에 보세요. 정정하는 방법은, 신청하는 방법은 이미 신고 필증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거기다가 뭐 해서? 정정을 해서 서명 또는 뭘 해서? 날인해서 확인 들어가고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고 필증이 정정해서 다시 제출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게 정정 신청하는 방법이고. 됐죠? 그러면 4번을 보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재발급? 지체 없이 동그라미 재발급 해준다. 나와 있어요? 예, 일단 그 정도면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변경신고 나와 있어요? 첫째 줄 후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거기까지 밑에 보세요.
내용이 변경됐을 때 하는 것이 변경입니다.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있어 없어?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정도 되고 변경, 정정도 되고 변경. 그럼 구분하는 방법은 면적을 잘못 기재했다 이러면 정정, 내용이 변경됐다 그러면 변경.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그리고 그 미음, 거래 가격도 변경 쪽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동그라미 3번 밑줄 보세요. 면적이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4번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하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그러면 언제까지? 지체 없이 재발급. 나와 있죠? 아, 그 말이다. 그래서 정정 변경 끝났어요. 자, 더 깊은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DP 넘어가 보세요. 354페이지 5절 제재는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죠? 다. 예, 제재는 서서히 할 겁니다. 이것은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361페이지 6절 제목이 뭐예요? 부동산 전자계약이라고 있죠? 아까 전자계약이 뭐예요? 종이계약서로 쓴 게 아니라 사이트 이게 원래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탁을 해서 해요. 감정원에다 위탁해서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 사이트 회원 가입해서 컴퓨터로 계약서 쓰는 거예요. 이게 전자계약인데 이게 의무적으로 한 문제 내요. 의무적으로 내요. 의무적으로. 이게 4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의무적으로 낸다고. 작년에 한 문제 나왔어. 작년부터 처음으로 의무적으로 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별거 없어요. 종이계약서가 똑같아요. 다만 뭘로 쓴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쓴다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거 있느냐, 이걸 한번 읽어 두셔야 돼요. 문제가 무조건 나오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걸 의무적으로 문제를 내냐면, 교육시키라고. 그죠? 잘 모르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지도 않고.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교육시키라고 의무적으로 문제를 내고 있는데, 간단하게 보고, 쉽게요. 자, 양가로 2번 보세요. 전자계약 도입이 있어요? 자, 이 전자계약서를 쓰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종이계약서 쓰면 부동산 거래 신고 다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거 근데 안 해. 자동 처리돼요.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쓰면, 계약서를 쓰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이해되세요? 이게 신고 안 해도 되고, 또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 우리가 지금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종이계약서 하면. 근데 확정일자 안 받아요. 자동 처리돼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첫째 줄로 단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부동산 거래 양가리 2번에서 첫째 줄로 단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가 일괄적으로 뭐가 된다? 자동 처리된다. 그리고 등기 업무도 연계돼서 여기서 이제 등기 업무를 신청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등기는 면제된 건 아니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등기 비용이 엄청 절약이 돼요. 한 30% 정도. 됐어요? 예, 이런 장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장점이 지금 밑에 나와 있어요.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무등록 중개업자 차단 밑줄 보세요. 왜 무등록 중개업자를 차단시키느냐? 여기는 개공들만 가입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가입 못해. 그래서 무등록업자는 계약서를 쓸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그러고. 자, 2번. 거래 안전도 뭐 몇 줄 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 들어가려면 뭐 휴대폰 인증이랄지 공인인증서 인증을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게 거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고. 자, 3번. 계약서 이조 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나중에 이제 타임 스태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조 변조 방지. 그리고 이제 4번은 나누고 5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그야 뭐 7번 우대금리, 대출할 때 금리도 혜택 주고, 등기 수수료도 30% 할인도 해주고 막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10번, 11번 밑줄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뭐가 된다? 면제. 신고가 자동 처리돼요. 전자계약서를 쓰면.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종이계약서 쓸 때 다 신고하는 거고. 또 임대차는 확정일자가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함께 확정일자 따로 안 받아도 되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출에 보면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거래계약서는 5년 보관, 확인서는 3년 보관 이런 거 공부했어 안 했어? 근데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하면 보관 안 해도 된다고 앞전에 배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자동으로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이 되는 거예요. 개공이 개별적으로 보관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D페이지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서 계약서 쓰는가 그런 거 있는데 작성 절차 있죠? 회원 가입하고 1번. 그리고 이제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톡에서 로그인해갖고 들어가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 선택하고 쓰면 돼요. 매매계약서인지 임대차 계약서인지. 그리고 확인설명서 씁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전자서명이 이루어져요. 전자서명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컴퓨터 전자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뭐 그런 거 가볍게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애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이거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다 해야 돼요. 여기까지 다 오늘 진도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휴식 갖습니다.